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에서는 오렌지 3를 통한 AI 챌린지 도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데이터 분석 실습이라는 것을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오늘은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거냐면 세종대학교에서 열리는 실제 어떤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도 오렌지 3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번 10월 말에 열리는 AI 챌린지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도전기 시작합니다. 먼저 AI 챌린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대회입니다. 학습 기반 방법론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루는 대회이고요.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활용한 순위 결정전이지요. 역시나 세종 인공지능 챌린지도 캐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세종 AI 챌린지 운영 기터브가 있는데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 아래와 같은 웹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선생님 먼저 열어놨는데 들어가시면 제1회와 제2회 챌린지 각각 기터브를 보실 수 있고, 1회 챌린지를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2020년도에 열렸던 인공지능 챌린지의 상세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021년 2회 인공지능 챌린지 같은 경우에 상세 일정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세종대학교에서 AI 챌린지라고 하는 게 매년 있는지 잘 몰랐을 텐데 꼭 두드림을 통해서 신청하시고 올 10월 말에 있는 챌린지에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회 인공지능 챌린지 문제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패션 의류 예측 문제였습니다. 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야 실제로 요런 캐글 사이트가 보일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답안을 제출하면 이렇게 실제로 참여자들의 등수를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냐? 패션 의류 총 10개의 의류 데이터를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분류 문제예요. 회귀 문제 아니고 어떤 영상을 보여줬을 때, 아, 이거는 0번 의류야, 이거는 9번째 의류야 라는 것을 머신이 맞춰주는 거죠. 읽어보면요, 총 10종에 대한 영상 데이터가 이렇게 흑백으로 제공이 된대요. 데이터는 28 by 28 크기의 2D 영상 데이터를 1D로 가공해서 784 데이터로 가공해서 제공을 하고, 이 데이터와 함께 이 패션 의류 영상이 몇 번 레이블인지를 같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 문제는 총 10종에 대한 패션 의류의 종류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번 패션 의류 데이터셋 찾아볼까요? 교수님이 알기로는 요 패션 의류 예측 문제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요 데이터셋이에요. 여기 보면 상의도 있고 가방도 있고 그리고 신발도 있고 드레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총 10개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예를 들면 요런 데이터를 하나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 무슨 데이터야? 라고 하면 내가 학습한 인공지능은 얘 상의야, 셔츠야, 신발이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평가 지표는 카테고리 애큐러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보통 챌린지에서 요 이밸류에이션 같은 거를 클릭하면 여기 디스크립션이 써 있는데 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써 있지 않고 이 당시에는 PDF에 문제를 별도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자, 데이터 파일을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총 train.csv, test.csv, 샘플 서브밋.csv 파일이 존재하는데 이 test.csv 파일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데이터이고 test.csv는 모델 학습이 다 끝나고 나서 모델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야, 이 사진 뭐야? 이 사진은 어떤 의류야? 이 사진은 어떤 데이터야? 라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를 머신 평가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죠. 그리고 결국 이 리더보드에 답안을 제출할 때 써야 되는 파일 포맷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서브미션 언더바 샘플.csv라고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train.csv 파일을 보시면 아이디가 있고 픽셀이 있고 되어 있는데 786개 중에서 10개만 지금 미리 보기가 되는 거고요. 더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본인이 체크하시면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맨 마지막에 레이블이 있네요. 이렇게 레이블 플라이 하시면 이렇게 레이블 정보도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아이디는 데이터 순번을 나타나고 픽셀 0에서부터 783일 거예요, 아마. 총 784개니까 마지막 데이터가 783일 텐데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까지 있네요. 아, 그럼 픽셀이 0번부터가 아니라 픽셀 정보가 1번부터여야 정상입니다. 네, 그렇네요. 픽셀이 1부터 되어 있고 여기가 픽셀 0이 아니라 픽셀 1부터 784까지 0에서 255로 채워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레이블 데이터가 각각에 대한 28 x 28 영상에 대한 그 어떤 종류인지를 나타내는 레이블이고요. 자, 이제 우리 케겔 문제를 풀어볼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요 데이터 탭에서요. 다운로드 5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종.ai.챌린지 폴더가 풀릴 거고요. 그 압축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샘플 언더바 서브밋.csv 파일과 test.csv, train.csv가 존재합니다. train.csv는 학습 데이터라고 얘기했고 test.csv는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샘플 언더바 submission.csv는 리더보드에 제출하기 위한 포맷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 오렌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오렌지 새 탭으로 이렇게 딱 열겠습니다. 요 밑에 탭은 닫을게요. 자, 학습 데이터를 먼저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전 처리를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할 거고요. 이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열고 그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을 평가할 겁니다. 전처리라고 하는 거를 처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학습 데이터에 노이즈가 존재할 수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에도 노이즈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요 분류 문제로 주어져 있는 이 데이터가 실제로 이런 잡음이라고 불리워지는 노이즈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눈으로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1번 문제를 통해서는 우리는 데이터 전처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반드시 데이터 전처리가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요. 파일 위젯을 드래그 드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습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게 교수님 미리 다운로드 받고 준비해 놓은 폴더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train.csv를 클릭하시고 리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로드가 될 겁니다. 잠깐 기다릴게요. 자, 로드가 끝났네요. 요 트레인 파일의 인포메이션을 보면 총 33,840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는 786개의 피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데이터가 타겟 배리어블이 없다고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설정을 해야 돼요. 요 타겟이 뭐냐? 정답 레이블이에요. 786개의 피처가 X 데이터,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고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답 Y 레이블이 타겟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쭉 내려가서 레이블을 찾아요. 레이블에 타겟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플라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X로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 데이터를 불렀는데요. 그 다음 학습 데이터를 한번 눈으로 볼게요. 보기 싶으면 데이터 탭 안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가져오고 이렇게 연결해서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타겟이 지금 넘어왔죠. 픽셀 1에서부터 784 픽셀까지 있을 거고 레이블 정보가 미싱 9, 6, NAN 3, 4, 4, 5, 4 쭉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얘기를 할 때 저 레이블 데이터는 0에서 9로 채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미싱과 NAN은 도대체 뭐냐? 그렇죠. 제거하거나 뭔가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정해야 되는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 데이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숫자 2가 없어요. 분명히 클래스가 0에서부터 9까지 10종류라고 했는데 2번이 없어서 아하, 아마 이 미싱이라고 하는 게 2번 데이터가 미싱 되어 있구나 라고 해서 이 미싱을 2번 레이블로 바꿀 거고요. 이 NAN은 정의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예측이 돼서 다 삭제할 겁니다. 이 NAN 데이터를 어떻게 삭제할 건지, 그러니까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NAN을 다 빼버릴 거예요. 어떻게 뺄 거냐?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자, 노이즈 데이터를 편집하기 위해서 에디트 도메인이라고 하는 위젯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10번 NAN 클래스를 삭제하기 위해서 select rows라고 하는 위젯을 사용할 겁니다. 자, 요렇게 생긴 에디트 도메인 버튼 위젯을 찾으면 여기 있네요. 요렇게 가져오고요. 요거로 노이즈 데이터를 편집할게요.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보면 교수님은 지금 0이 0으로 1을 1로 3을 3으로 쭉 NAN을 10으로 미싱을 2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은 아마 NAN은 NAN으로 미싱은 미싱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거기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NAN은 10 그리고 미싱은 2 하고 엔터를 치시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안에 있던 데이터가 바뀔 텐데 바뀐 걸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바뀌기 전, 바뀐 후 이렇게 보시면 미싱이 2로 바뀌었죠. 그리고 NAN이
10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NAN 삭제하실 거라면서요. 네, 삭제할 건데요. 바로 이렇게 그 카테고리컬 변수를 지울 수가 없어서 먼저 NAN을 이 뉴머리컬인 10으로 바꾼 다음에 삭제할 겁니다. 자, 삭제하기 위해서 select rows를 찾으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select rows를 해서 연결하고 무슨 이거 이렇게 연결할래요. 더블 클릭하시면 요런 창이 떠요. 요런 창은 뭐 보시면 어떤 데이터는 포함만 시키고 어떤 데이터는 포함만 시키지 않고 이런 것들로 어떤 조건을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지금 뭘 하겠다? is not.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레이블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아이고 사라졌네. 하고 send selection 하면 10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눈으로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 테이블로 이렇게 링크 걸고, 자, 전후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원래 네 번째 로우의 데이터 레이블이 10이었는데 사라졌죠. 사라지고 요 밑에 3, 4, 4가 쭉 올라와 있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셀렉트 로우를 통해서 10번 클래스를 삭제했어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처리, 이상한 데이터를 미싱 데이터는 2로 채우고 NAN이라고 하는 정의할 수 없는 데이터는 삭제해 버렸습니다. 물론 삭제 말고 저런 데이터를 뭐 평균값으로 채운다거나 아니면 민맥스로 채운다거나 하는 전처리하는 다양한 팁들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에서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랜덤 포리스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네요. 자, 모델 탭 클릭하시고 랜덤 포리스트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시고 연결. 지금 열심히 학습을 다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데이터로 모델 평가 이밸류에이션 탭을 누르시고 프리딕션 드래그 앤 드랍 하시고 이렇게 위저스에 연결하면 방금 빨간 불빛이 살짝 반짝했잖아요. 그게 학습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뭔가 NAN 데이터가 다 사라지지 않았네요. 요 데이터 테이블에서 지금 프리딕션을 연결을 해놨군요. 이럴 수가. 이거는 원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지금 해놓은 건데, 네, 좀 실수했어요. 여기 요 그림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교수님이 안 보고 만들다가 실수했습니다. 자, 이제 위에 있던 별표 사라졌죠? 프리딕션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실제로 학습 데이터에 대해 여기 지금 정답 레이블이 2963이거든요. 학습한 결과를 요 중에서 가장 숫자가 큰 녀석의 그 레이블에 해당되고요. 결국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성능은 이렇다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뭐다? 학습에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필요하다. 자,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을 누르고 파일 위젯을 드래그 앤 드랍 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테스트를 읽어봅시다.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와 달리 정답 레이블이 없죠. 그래서 타겟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총 이렇게 정보가 나타나 있고요. 트레이닝인데 이거는 왜 테스트가 로드되지 않았을까요? 다시 test.csv 파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test.csv 파일의 정보는 총 8,460개의 인스턴스가 존재하고요. 아까 트레이는 786이었잖아요. 왜냐면 이번에는 정답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785개의 피처만 존재하고 타겟은 없습니다. 닫고 이제는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을 평가합니다. evaluate 탭 클릭하시고 prediction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근데 이 prediction은 모델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지금 프리딕션이 순식간에 일어나는데요. 이때 왜 아무 오류 혹은 에러가 나지 않냐면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처럼 데이터에 오류가 없어요. 지금 쭉 픽셀을 눈으로 보셔도 뭔가 NA나 미싱 데이터 존재하지 않고 그쵸? 이상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는 별도로 하지 않고 바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프리딕션 결과 보시면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서 예측된 결과가 5, 2, 4, 7 쭉 눈에 보이시죠? 근데 교수님 지금 여기 PDF랑 약간 다른데요? 네, 다를 수 있어요. 교수님 이 지금 랜덤 포레스트는 말 그대로 랜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번 학습할 때마다 모델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조건 바꾸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하시고 뭐 나무의 개수 뭐 이런 것들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릴 때마다 이게 지금 반응을 하는데 근데 교수님은 apply automatically라고 그냥 되어 있는 세팅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바꾸고 나서 닫으니까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값이 나왔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리더보드에 제출하기 위해서 CSV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요 select columns라고 하는 위젯과 save data라는 위젯을 통해서 지금부터 이제 저장을 해볼 건데요. 요 프리딕션 데이터 중에서 요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것만 저장할 거예요. 요 픽셀의 값들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 select columns 위젯을 놓고 이렇게 해서 요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것만 저장하겠다. 그리고 세이브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저장을 할 건데 더블 클릭해서 경로 설정을 좀 할게요. 만약에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빼시고요. 세이브 해서 오렌지 여기에다가 프리딕 언더바 RF 랜덤 포레스트 하고 세이브 해야지. 닫고. 네. 이게 아마 지금 여기까지 되어 있는 슬라이드까지 나와 있는 설명이고요. 이제 뭘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샘플 서브미션.csv라고 하는 템플릿 파일에 우리
시험 결과를 이렇게 복붙해야 되죠. 자, 그럼 두 개의 엑셀 파일을 열고 복붙을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프리시한 저장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가 이 프리딕션에 이렇게 하나가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전체 선택하고 X 닫은 다음에 다시 세이브 해서 자, 방금 그 프리딕 언더바 rf.csv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템플릿 준비했던 템플릿을 샘플 언더바 서브미션.csv 파일을 가져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값에 다 1만 들어가 있어요. 즉 노이즈만 넣어놓은 겁니다. 일부러 이 정답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혹은 비워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위해서 삭제하고 컨트롤 C 하고 안 되네요. 그냥 영역을 다시 정을 해서 아이고 8,000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이런 복붙 과정 같은 게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좀 편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직 파이썬 랭귀지에 익숙하지 않다면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관점에서 꼭 반드시 파이썬이라는 언어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직접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고 닫고 닫고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제출할 파일이 준비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캐글 리더보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세종대학교 인공지능 챌린지 문제 1번인데요. 리더보드 클릭하시고 레이트 서브미션을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요 업로드 서브미션 파일에다가 지금 아까 방금 제작한 파일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올라가요. 교수님이 이 전에 올려놨던 게 뭐 한 이 정도 성능이 나왔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교수님이 메이크 서브미션 한번 해볼게요. 방금 올린 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 시간에 방금 해본 게 0.85118 정도가 나왔대요. 자, 볼게요. 아까는 85815였고 지금은 85118이었어요. 이게 여러 군데에서 지금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예상되는 부분은 아마 아까 요 랜덤 포레스트 숫자가 올려서 하면 25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능 차이가 약간 나고 실제 지금 요 0.85118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느 정도 수치냐면요. 작년 제1회 AI 챌린지의 경우 요렇게 0.8352가 3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치가 무려 3등에 해당하는 수치에 해당이 됩니다. 와우. 어때요, 여러분? 파이썬 코딩 한 줄도 안 하고 AI 챌린지 문제 1번에 도전해서 여러분은 지금 3등이라고 하는 실적을 얻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지만 AI 챌린지에 출제된 패션 의류 예측 문제를 오렌지 3를 이용해서 교수님이랑 함께 해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렌지 3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이걸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고 천천히 이렇게 가지고 놀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1번 문제 해설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